자, 그러면 6회 1번 보면 교우들과 갈등 관계를 조화롭고 원활하게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박성현 학생, 갈등 관계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나? 생각하지 마. 거짓말해,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뱉어서 거짓말해. 네, 저는 친구들끼리 싸웠던 걸 제가 직접 말린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싸웠던 걸 말린 적이 있습니다. 이수연 학생, 학창시절 갈등 관계를 해결했던 경험 있나? 조별 활동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최지원 학생, 혹시 갈등 관계가 발생했을 때 해결했던 경험 있나? 네, 토론 중에 감정이 들어가서 어려웠던 것을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사정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굉장히 면접에서 루즈해지고 본인의 어떤 태도적인 면이나 아니면 자신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쭉쭉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럼 갈등 관계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일단 갈등 관계라고 하는 갈등 상황이 있어야 될 거고,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있잖아. 보통 지금 우리 새 학생이 너무너무 좋게 답변을 해줬어. 일단은 갈등 관계다 그러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싸움이나 다툼 등을 해결했다. 또는 어떤 감정이 상한 부분, 감정적인 사건들을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 부분은 가히 좋지가 않다. 왜? 싸움이 나서 말리고 중재를 했어. 그럼 어떻게 중재해야 되지?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구나. 둘이 이런 오해를 풀어주고, 아니면 혹은 내가 갈등의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면 돼?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화해를 하면 돼. 근데 이거는 갈등 관계 해결을 하는 질문의 의도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교수가 갈등 관계를 해결했던 경험을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싸움이나 감정적인 요소는 사실은 빼야 돼. 그럼 어떤 걸 넣어야 되냐. 보통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면 자꾸 이것밖에 생각 안 나지만 갈등이 영어 단어로 컨플릭트야. 근데 컨플릭트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충돌이거든. 충돌.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상반된 요소가 접근을 했을 때 접점이 생긴다. 그러면 충돌이 생겨. 그지? 그게 갈등이야. 그래서 A라는 상황, 입장인과 B라는 상황, 입장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 갈등 관계가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뭐야? 해결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들이 나오기가 좋아.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서 A반도 11시에 운동장을 써야 되고 B반도 11시에 운동장을 써야 돼. 싸웠다 하지 마. 그냥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충돌했을 뿐이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기서 싸운 걸 어떻게 해결했냐가 아니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냐 이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혹은 너네 보통 동아리 같은 데서도 동아리 처음에 딱 모집했어. 우리는 화학 동아리거든. 그럼 구성원들하고 막 얘기를 했어. 1년 동안 우리 무슨 활동을 할까?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실험을 막 하자 이러고 어떤 학생은 뭐 어디 방문을 하자. 어떤 학생은 야 우리 뭐 책을 정해서 읽고 토론을 하자. 어떤 학생은 보고서를 쓰자. 막 이렇게 충돌이 되잖아. 그지?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야. 그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충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해? 착해 보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충돌이 됐을 때 우리가 운동장을 강당으로 바꿨다. 우리가 11시를 12시로 바꿨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게 결국 뭐냐면 양보야.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수업했을 때, 쌤이 양보와 배려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양보가 좋은 거라고 그랬어? 안 좋은 거라고 그랬어? 좋은 게 아니라고 했었어. 그지? 양보는 왜 좋지 않냐면, 누군가는 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된다. 그게 나 혼자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버스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했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조직의 경우에는 조직에 손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뭐야? 회피한 거야. 해결이 아니라 회피란 말이야. 그래서 양보는 회피야, 회피. 해결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해결은 뭐냐? 이거를 한쪽이 득을 보고 한쪽이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조율하냐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해결은 조율이야, 조율. 그러면 이렇게 하면 조율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한 번의 상황으로 제시를 하면은 조율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이걸 두 번이나 여러 횟수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 오늘은 우리가 10시에 쓰고 내일은 니네가 10시에 쓰고 오늘은 그 다음날은 우리가 10시에 쓰고 그 다음날은 니네가 10시에 쓰고 그러면 어때? 한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한 번 기울었다가 한 번 기울었다가 한 번 기울었다가 균형이 맞기 시작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양보가 아니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는 거야. 그럼 사실은 우리 경험상으로는 이게 한 번이었지만 여기에다 그냥 뭐만 소설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돼?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한 번만 딱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지? 한 학기 동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조율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은 단체 티 같은 경우에 또 많이 이제 충돌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흰색 티를 맞추자.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검은색 티를 맞추지. 그럼 공평한 결과를 이제 한번 도출해보자. 어떻게 도출해야 돼? 흰색과 검은색이 충돌하니까 야, 그럴 바엔 섞어서 회색 티를 맞추자. 이거 해결한 걸까? 아니지, 그지? 누구도 득을 보지 못했어, 이거는. 아니면 앞에는 검은색이고 뒤에는 흰색으로 맞추자.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럼 줄무늬로 맞출까? 그것도 말이 안 돼. 이런 상황은 공평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갈등 상황이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보통 단체 티 이렇게 충돌하면 뭘로 해결하지? 실제로? 그렇지. 다수결로 해결한단 말이야. 근데 그 다수결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아니고 공정한 과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공정한 과정. 자, 그 중에 방법이 바로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다수결을 그냥 맨날 다수결만 얘기하면 다수결의 폐해를 해결하지 못해. 다수결의 폐해가 뭐야? 늘 핍박받고 손해를 보는, 희생당하는 소수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수결을 했을 때는 항상 뭐를 해야 돼? 소수를 위한 배려가 필요해. 즉 소수에게 뭘 줘야 되냐면 혜택을 줘야 돼. 소수에게 혜택. 왜냐하면 어찌됐건 공정한 과정을 겪어서 다수결로 검은 티를 선택을 했어.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시 조율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소수한테 다른 혜택을 주는 거야. 예를 들면 티는 검은색으로 맞췄어. 그럼 바지를 맞출 때는 적어도 누구의 입장을 좀 따라가자. 얘네들의 의견을 좀 먼저 따라가자. 아니면 우리가 운동복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 피켓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피켓 같은 걸 맞출 때는 누구의 의견을 좀 따라가자. 소수의 의견을 좀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다수결을 선택할 때는 이거를 꼭 이야기를 해줘야 돼. 두 번째, 꼭 다수결로만 해결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수를 선발한다. 달리기 선수를 선발할 거야. 근데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동시에 지원을 해버린 거지. 그러면 A가 3분의 1 뛰고 B가 3분의 1 뛰고 C가 3분의 1 뛰면 다 안 되잖아. 그지? 그렇다고 다수결로 뽑아도 안 돼. 그럼 뭘로 뽑아야 돼? 검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 그지? 그것도 뭐야? 과정이잖아. 공정한 과정. 그지? 그래서 검증이라고 하는 것도 공정한 과정이 될 수 있다. 검증이나 혹은 확인. 검증이나 확인. 자, 세 번째.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야. 어떤 방법도 있냐면 49대 51이야. 이거 다수결이 되냐 안 되니?
이거 51이 다수결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무리 과반수가 넘었다 하더라도 이건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럼 다른 요소들이 개입을 해줘야 돼. 어떤 요소가 개입을 해야 되냐? 바로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개입이 돼야 돼. 그래서 세 번째는 합리적 사유의 개입이야. 그럼 내가 반장으로서, 체육부장으로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결하냐면, 야, 우리가 이번에 피켓을 이미 제작을 했어. 혹은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치자. 근데 현수막이 노란색 혹은 피켓이 노란색이야. 그럼 흰색 티에서 잘 보이겠어? 검은색 티에서 잘 보이겠어? 노란색이니까. 검은색에서 잘 보이겠지. 보색이니까.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뭐야? 별도의 합리적 사유가 개입하는 거야. 야, 우리 현수막이 이번에 노란색으로 맞추지 않았냐. 근데 흰색 티에 노란색 틀면 잘 안 보일 거야. 차라리 어떻게 하자? 검은색 티에 노란색 피켓을 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설득이 당하는 인원들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한다? 설득을 한다. 이게 결국에 뭐야?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럼 아까도 마찬가지야. 동아리도 마찬가지 소집이 됐어. 그럼 아까처럼 뭐야? 실험을 하자, 보고서를 쓰자, 토론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럼 뭐 다수결로 해서 풀었다. 좋다. 다수결로.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뭐랄까, 많은 이제 학생들이 실험을 하는 쪽으로 선택이 됐어. 그럼 실험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 여기에 억지로 참여시키면 당연히 동아리가 분열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실험을 하기 원치 않았던 학생들은 실험을 참여하기보다는 뭐야? 실험 보고서를 쓰게끔 해준다든가, 혹은 실험을 바탕으로 주제 탐구 활동을 하게끔 해준다든가,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후속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을 기획할 때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줘야 돼? 얘네들한테 우선순위를 주고 얘네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도와주면 돼. 그걸 누가 했다? 동아리 기장으로서 내가 했다. 이렇게 가면 갈등 관계를 해결한 경험이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지 말라고 자꾸, 실험을 선택한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 싸웠다. 이거 넣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싸움이라는 요소, 다툼 혹은 감정적인 요소들은 제시를 할 필요가 없더라. 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갈등 관계를 조화롭게라고 하잖아. 그지? 원활하게 해결했던 경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질문. 등급 혹은 등급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 안 물어볼 것 같지? 한기대에서 엄청 많이 물어봤다. 작년에. 1단계를 뽑아놓고 왜 물어보는 거야. 그지? 지들이 합격시켜놓고. 그래서 등급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전반적인 등급을 찝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연계 과목 하나에 등급이 낮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인데 수학이나 물리가 낮다든가, 화학공학과인데 화학이 낮다든가, 생명공학과인데 생명이 낮다든가, 딴 건 다 우수한데,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럼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는데 당황해 하지 마라. 당황해 하지 마. 근데 여기에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등급이 너 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등급이 낮습니다. 그럴 거야? 이상하지? 아니요, 등급이 낮지 않습니다. 이럴 거야? 우기기? 그것도 웃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네,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별도의 뭐를 얘기해야 돼? 별도의 노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별도의 노력 과정. 그럼 그 별도의 노력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가 있겠어? 교과가 아닌 당연히 뭐를 얘기해야 돼? 비교과 활동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지. 왜? 일단 등급이라는 건 교과 등급이 낮은 거니까. 그럼 비교과 활동은 뭐겠어?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뭐 주제 탐구, 보고서, 수상, 대회 참가, 혹은 전문 인터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돼. 내가 교과목 등급이 살짝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는 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전공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 실적이 있으면 당연히 너무너무 좋고, 그지? 만약에 쌤, 근데 저는 진짜 얘기할 게 너무너무 없어요. 얘기할 게 너무너무 없어. 그럼 뭐라도 해야 돼? 이거 제일 좋은 게 이거야. 수상 기록이 없어도 돼. 뭐야? 참가했다는 거야. 참전했다고. 참가하려고 노력했고, 이런 행사가 열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뭐가 있으면 계속해서 들어보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웬만하면 이거보다는 실제 실적들을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고, 그지? 자, 그 다음 마무리 멘트를 하나 해야 되는데, 마무리 멘트에다가 절대 이거 하지 마. 제가 합격하면 겨울방학 때 물원물투 공부하고 오겠다. 절대 하지 마. 알겠지? 절대. 뭐 수학을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하고 오겠다. 이거 하지 말라고.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왜? 왜겠어? 아이, 진작에 하고 왔었어야지. 진작에. 진작에. 특히 이과생들이 문과로 이제 그 교차 지원할 때는 그렇게 크게 그 발목을 잡는 게 없거든. 근데 문과생들이 이과로 이제 교차 지원할 때는 발목 잡는 것들이 이런 이제 과학이나 수학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목을 잡아.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무조건 화원, 화투 꼭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이런 걸 지금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과생이지만 그래도 화학과 관련해서 어떤 관심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을 해왔는지를 궁금해 하는 거야. 아니면 화학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야? 이과적인 수학 이런 부분에 대한 소양이 있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지. 네가 앞으로 공부해서 오겠다? 이거는 전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교에서도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또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특히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혹은 배우는데 기대가 된다. 차라리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또 역학 일반 막 이런 일반 과목 넣지 말고, 알겠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공학과 가면서 공학 수학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전공과 관련된 거를 더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실제 등급이 너 왜 이렇게 낮니? 이 질문은 생각보다 교수들이 되게 많이 해. 안 할 것 같은데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야. 특히 본인이 딱 생각했을 때 내가 합격 안정권의 등급이 아니다. 그럼 준비해야 돼. 근데 여기는 내가 합격 안정권, 합격선의 언저리에서 지원하는 거야. 그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당연히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하자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만약에 특정 과목을 딱 집어서 물어본다라고 해도 똑같아. 그 특정 과목과 관련한 요 활동들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알겠지? 너 화학 과목이 낮은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막 국어 동아리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지? 관련 동아리를 얘기해달라는 거야. 그 밑에 좀 세게 물어본 거야.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공부를 많이 안 했나 봐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거든. 근데 역시 마찬가지.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말고 똑같이 어떻게 한다? 제가 비록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알겠지? 똑같은 답변이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혹시 결석과 조퇴가 있는 학생들은 그게 한 번이라도 소명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한 번도 질문을 하나요? 한 번도 질문을 하더라고. 실제.
그래서 질병결석 같은 경우에는 소명하기가 되게 좋은 게 그냥 뭐 그 당시 독감이 걸렸다, 뭐 다쳤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다쳤다고 해도 돼. 왜냐면은 뭐 병원 진료 기록을 떼서 내라 이렇게까지 안 하니까 그런 게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단결석, 무단조퇴, 무단결과가 찍힌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무단이 찍힌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꼭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소명해야 돼? 아, 제가 원래는 뭐 학생회 준비하느라고 뭐 이렇게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처 그 과에 그 과목에 선생님께 보고하지 못하고 수업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무단 결과가 됐는데 차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찍혔다. 그래서 그때 뼈저리게 반성했다. 이제 사전에 보고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굉장히 습관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혹시 있는 학생은 이 부분은 꼭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 그지? 팀워크 하면서 충분히 잘 했을 거야. 자, 7회 이제 넘어가고.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지원 동기. 이 부분을 이제 배워야 돼. 자소서 4번을 썼든 안 썼든 상관없이 지원 동기는 또 물어볼 수 있어. 요즘에 자기소개는 안 하는 추세거든. 과거에는 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자기소개 말고요. 자기소개 할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지원 동기는 무조건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면접에서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쌤은 모든 답변 중에서 가장 1순위로 중요한 게 지원 동기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선생님, 저는 자소서 4번에 지원 동기를 썼는데 그럼 그걸 똑같이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야. 그거랑은 또 달라. 그 맥락과 이 맥락은 또 다르다. 알겠지? 그래서 면접의 지원 동기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제 한번 볼 거야. 자, 일단은 지원 동기는 두 가지가 있어.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통 학부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니네가. 그지? 학부. 전기, 전자, 통신, 공학부. 세 개가 섞여 있잖아. 그래도 지원 동기는 뭘로 가야 돼? 학과. 내가 골라야 돼. 전기, 전자, 통신 중에서 골라서 가야 돼. 알겠지? 그냥 이제 뭉뚱그려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학부여도 학과를 특정해서 간다. 자, 그럼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학과부터 되게 중요해. 일단은, 너네가 자소서 4번을 썼지만 4번에는 기본적으로 쌤한테 배웠던 뭐를 쓰냐면, 직업적인 목표를 쓰게 될 거야. 맞지? 4번에 다 썼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가 될 거다. 그럼 보안 전문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그래서 직업적인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뚜렷한 직업적인 목표가 들어갈 거야. 구체적이고 뚜렷한. 이 구체적이고 뚜렷한이라고 하는 게 혹시 자소서에 표현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또 정해야 돼. 또 더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거든. 그럼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동차 개발자. 이게 구체적이고 뚜렷한 것 같지만 아니야. 자동차 개발자지만 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인지 전기 자동차에서도 배터리인지 아니면 자동차의 어떤 다른 파츠 부분인지 이거를 되게 세분화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분화하고 혹시 부서가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의사야. 그럼 의사면은 그냥 의사가 아니라 뭐야? 내과 의사인지 외과 의사인지 뭐 아니면 뭐 정말 수술 전문 의사인지 응급실 전문 의사인지 이런 것들이 또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화학공학자도 마찬가지 그냥 화학공학자나 혹은 신약 개발자 이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특히 어떤 분야의 신약 개발자 이렇게 들어와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부서가 있으면 부서도 염두에 둬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 그럼 이게 하나 이제 설정이 됐어. 자, 그러면서 쌤이 이제 하나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예시를 들어서. 일단 요리사야. 너네랑 전혀 상관없는 걸로 예시를 하는 거야, 일부러. 요리사면 당연히 요리사 중에서도 뭘로 들어가야 돼, 앞에? 한식, 중식, 일식이 들어가야 돼. 아니면 퓨전 음식 요리사 이런 식으로라도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들어가고 자
첫 번째. 너네가 지원 동기를 말하는 패턴이 보통 한 3가지 정도 패턴으로 나오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은지 봐봐. 자, 요런 패턴이 하나 있고 요런 패턴이 있어. 그럼 세 번째. 요런 패턴이 있어. 자, 이 셋 중에 우리는 이제 하나를 고를 건데 물론 정답은 없거든. 왜냐하면 지원 동기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치만 그래도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할 만한 걸 꼽을 수가 있어. 뭐가 가장 좋을까라는 거야. 손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난 1번이 가장 좋을 것 같다. 1번. 2번이 좋을 것 같다. 3번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눈치 봐서 3번 드는 거지? 뭔가 세 번째니까. 3번으로 갈 거야. 알겠지? 아, 선생님, 그래도 저는 2번에 진짜 지원 동기가 있는데요? 아니야. 혹시 진짜 있어도 난 안 할 거야. 알겠지? 3번으로 갈 거야, 3번. 자, 이유를 설명해 줄게. 설명해 주고 갈게. 우리가 보통 진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거든. 그 계기가 3가지 요소가 있어. 첫 번째 흥미야, 흥미. 두 번째는 적성. 세 번째는 가치관이야. 근데 이건 쌤이 정한 게 아니라 진로 전문가들이 이제 그 진로 유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 나는 무언가 막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기계공학과 가는 거야. 자동차 개발자 하고 싶은 거야. 로봇공학자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몇 학년짜리가 얘기하는 거냐면 초5짜리가 얘기하는 거야. 초6도 그렇게 안 해 요새. 초5짜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해서 공 차는 게 좋아서 저 축구선수 할래요. 니네 그럼 다 축구선수 해야 돼 여기. 그지? 안 된다고. 그지? 그럼 두 번째 흥미에 따르는 뭐가 있어야 돼? 적성, 능력이 있어야 돼.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대회에서 이런 것도 수상하고 저런 것도 수상하고 로봇 뭐 대회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잘했어. 거기까지도 뭐냐면 중3이 할 수 있는 거야. 중3. 중3 정도. 마지막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어떤 가치관이 성립이 됐냐는 거지. 그 가치관은 뭐겠어?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어떤 보람이 가치잖아.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이거거든, 결국에. 근데 너네가 지금 고3으로서, 준성인으로서 제시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라고. 초5등학교, 중3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게 바로 세 번째 스타일이라는 얘기지. 최근이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최근의 사회적 배경과 이슈를 통해서 사회적 배경과 이슈를 통해서 나의 직업적 가치가 형성되었다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선택한 이 직업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지원 동기라는 질문 자체가 뭐냐라는 질문이 아니고 왜냐라는 질문이야. 왜냐라는 질문에는 이유가 따라와야 돼. 맞지? 근데 이 이유가 합리적일 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를 할 수 있냐면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 합리적일 때. 그래서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볼게. 1번. 저는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아. 이유가 있어? 평소 왜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다 아무나 가갖고 저는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저는 평소 이렇게 가버린다 그지? 이거는 너무 우연이야, 우연. 밑에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이것도 좋긴 한데 이거 뭐야? 지극히 개인적이야. 그래서 3번으로 오는 거야. 자, 그럼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간호사야. 노인 전문 간호사가 될 거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지, 그지? 간호사인데 노인 전문 간호사. 근데 봐봐. 저는 평소 노인에 관심이 많아. 왜? 이상하잖아, 그지? 저는 평소 노인에 관심이 많아. 이상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간호사 한다고? 의사를 해야지 그러면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최근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향후 10년 안에 고령사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노령 인구가 40% 이상 증가하면서 노인분들에 대한 간호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노인 전문 간호사 하고 싶은 거야. 봐봐, 경찰이야. 저는 평소 살인에 관심이 많아. 이상하잖아, 그지? 살인에 관심이 많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당해서 이상하지? 왜? 복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극악무도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아, 정말 얘가 경찰 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여기에서는 이미 뭐까지 표현이 되냐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까지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야. 쌤 제자들은 그래서 지원 동기 이야기할 때 모든 학생들이 최근 이렇게 시작해. 모든 학생들이. 근데 여기서 들으면 굉장히 식상해 보이거든. 근데 니네가 나중에 있잖아. 학교 가서 모의 면접 같은 거 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들어봐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한 7, 80%가 넘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7, 80%가. 최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학원 학생들밖에 없어, 어차피. 밖에 나가서 경쟁할 때는 어차피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그래서 너네들 경쟁 상대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없어. 쌤은 있잖아.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지원 동기를 말하고 교수들한테 박수 받은 애들도 있어. 쌤 제자들 중에서는.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잘 하면 50% 합격에 가까워졌다고 보면 돼요. 50%야, 50%. 지원 동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정을 해라. 라고 하는 거. 알겠지?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 지원 동기를 보자. 면접 보는 학교가 6개잖아. 그 6개 다 준비해야 된다. 면접 보는 학교가 3개야. 그럼 3개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학교 지원 동기는 좀 어려워. 그리고 학과 지원 동기도 물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과를 지원했잖아. 근데 혹시 과가 뒤섞여서 지원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지원 동기를 또 만들어 놔야 돼, 사실. 자, 일단 학교 지원 동기는 개수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이 학교 지원 동기는 이 학교에 내가 얼마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고, 나아가서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우리는 보통, 너네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학교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지? 정말 가고 싶어서 고르는 게 아니라 뭐야? 등급 언저리에 맞춰서 고르는 거야. 그지? 근데 교수들도 똑같아. 얘네가 그냥 등급 언저리에 맞춰서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학교가 좋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를 확인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물어보는 거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해. 기본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 지원 동기를 만들어 내야 돼. 그래서 학교의 특징과 장점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서 보겠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겠지. 그럼 너네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야.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기 학교 소개가 있고, 여기 대학이 있고,
산학이 있고, 뭐 학교 생활, 뭐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럼 요거 이제 학교 소개 딱 누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보통 이런 게 나와. 권학 이념, 이런 거. 교육 목표. 그 다음, 총장 인사말. 비전. 연역, 이런 거다. 본 적 있지? 이런 거 이제 나온단 말이야. 너네가 아마 지금이라도 당장 다른 학원이나 서울 컨설팅 학원에 가서 저 인하대랑 아주대랑 썼어요. 지원 동기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출력해서 너네들한테 딱 주거든? 근데 이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이거 하면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냥. 이거 하면 떨어져.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학의 인재상 자꾸 얘기하는데, 쌤이 너네들한테 계속 몇 번이고 얘기했어요. 니네가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인재상 하지 말라고,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대학 교수들이 인재상을 알아, 몰라. 교수들도 지네 인재상을 몰라. 인재상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인재상이라고 써있는 학교 있어, 없어? 없어, 거의 없어.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없단 말이야. 그거 하지 말라고. 솔직히 생각해봐봐. 도전적인 인재 싫어하는 학교 있어? 진취적인 인재 싫어하는 학교 있어? 글로벌 인재 싫어하는 학교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전부 다 그게 대학의 인재상이 돼. 그걸 가지고 자꾸 얽매여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유독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를 소개해라.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를 표현해라라는 학교가 있어. 대놓고 그런 학교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호서대하고 나사렛대야. 그거는 해야 돼. 그때는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대놓고 나오는 학교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알겠지? 그래서 하지 마라, 이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럼 뭘 하냐? 우리는 홈페이지 검색을 할 게 아니고 뉴스 검색을 할 거야. 뉴스 검색. 뉴스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할 때 대학교 이름만 치면 뉴스가 너무 많아요, 또. 그러니까 여기다 뭐까지 쳐, 그냥? 학과까지 치란 말이야. 그래야 그나마 좀 걸러지고. 뉴스를 그러면은, 선생님, 도대체 언제 뉴스를 봐야 되나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 거의 1년치를 봐야 돼. 되게 많아. 봐야 될 게. 최근 것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최근 거 니네 한번 쳐봐봐.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치면은 경쟁률만 나와. 요새 최근 뉴스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작년 말부터 현재 정도 여기까지를 봐서 그냥 통합 검색이 아니라 뭐야? 뉴스 검색. 뉴스 검색 뭔지 알지? 뉴스 누르면 다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걸 뽑아야 되냐? 첫 번째, 이 학교에 어떤 실적들이 있어. 그래서 정부 인증, 수상, 개발, 연구, 뭐 이런 실적들이 분명히 있어. 이걸 찾아내야 돼. 두 번째, 보통의 대학들은 있잖아, 공부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의 설립 목표와 존립 이유 자체가 뭐냐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 사회적 공헌 활동이 있는지를 좀 봐. 사회적 공헌 활동. 세 번째, 이 학교에 보통 일반적인 실습, 장비, 뭐 혹은 어떤 최신 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수, 해외 연수 보내주고 막 하는 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드물긴 하겠지만 뭐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제 재개가 되면 해외 연수 같은 거 이제 막 보내준단 말이야. 그게 그리고 또 원래 잘 돼 있던 학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프로그램. 뭐 무슨 강화 프로그램, 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아니면 뭐 무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선전을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아줘야 돼. 5번째, 장학 당연히 좋지. 그다음에 실습도 뭐 비슷할 수 있겠는데 직업 연계나 기업이 연계돼서 활동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아주 일반적으로 뭐 아주대 같은 경우에 뭐 현대자동차 바로 연결되죠. 국민대도 마찬가지 현대자동차. 성균관대는 당연히 삼성, 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돼 있어. 선생님 그러면요, 니네가 이제 또 생각하는 게 선생님 이런 학교는 막 서고연, 성균관대 막 좋은 학교만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다 있어. 지방대건 어디건 다 이걸 하고 있어 실제로. 그래서 뭐 학교의 고졸을 생각하지 말고 다 있으니까 최대한 이걸 찾아내줘야 돼. 알겠지? 다 찾아내고 직업 연계, 기업 연계도 다 찾아내야 돼. 그다음 6번째, 되게 유명한 동아리 같은 게 있어. 동아리가 되게 많이 좀 유명해서 동아리 활동들이 되게 많이 오픈이 되고 홍보가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 그게 혹시 내 과랑 맞으면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 7번째, 너네가 이제 좀 잘 모르는 건데 뭐 대회 같은 거에 좀 잘 출전하는 그런 이제 학교들이 있거든. 뭐 한기대에서 뭐 자작자동차 만들기 대회 뭐 이렇게 출전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한번 검색을 해봐. 해커톤. 해커하고 마라톤의 합성어인데 선생님 그럼 이거 프로그래머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요새는 어떤 해킹 프로그램을 이제 막 만들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래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문과 애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 인문학적 소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자, 해커톤, 그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은 뭐냐면 하나의 과제나 혹은 주제를 줘.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전과, 여러 과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데 뭐 예를 들면 KB 국민은행에서 뭐 모바일 생체 뭐 이식 프로그램 뭐 어쩌고를 만든다. 그러면은 당연히 컴퓨터공학과도 오고 전자공학과도 오고 디스플레이공학과도 오고 생명공학과도 오고 여기에서 법학과도 오고 행정학과도 오고 다 와. 경영학과도 오고 경제학과도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이제 유명한 활동이 될 수도 있어. 그 다음 8번째가 보통 이과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과에만 있는 건 아니야. 부설 연구소들이 있어. 부설 연구소. 이것도 좋은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 무조건. 이것도 나한테 맞는 연구소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고. 9번째가 산학 협력 활동이 있어. 보통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번에 무슨 레이더를 만든다? 잠수함을 만든다? 그러면은 대학을 몇 개 모아. 뭐 고려대, 동국대, 무슨 대, 뭐 저기 뭐 동양미래대 막 해가지고 모아서 300억을 투자를 해줄 테니까 니네가 만들어. 이렇게 이제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막 5년 목표, 3년 목표 해가지고 진짜 300억 단위의 사업을 하거든? 그런 부분들이 다 또 잘 돼 있는 학교들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 학교의 고조와 상관없이 여러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걸 찾아야 돼. 산학협력 사업. 그리고 산학협력 이름이 있는데 링크 사업이라는 게 있고 프라임 사업이라는 게 있고 BK21 플러스라는 사업이 있어. 돈 되게 커 이게. 그래서 요것도 같이 검색을 해봐. 무슨 대학교 프라임, 무슨 대학교 BK21 플러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되게 또 잘하고 있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 없으면 뭐 이런 이제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건 또 있거든. 그래서 마찬가지야.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발견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땡땡 대학교 무슨 학과 프로그램 이렇게 검색어를 쳐도 걸리는 게 대다수 있을 거란 얘기야. 기업 연계 같이 검색을 하라는 거야. 산학협력, 링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그 검색어에 충족되는 내용들이 쫙쫙쫙 나와 뉴스에서. 그럼 그걸 찾으면 그게 지원 동기가 돼. 그리고 어차피 학교 지원 동기 길게 안 해. 이 중에서 몇 개 정도만 얘기하면 되냐면 2개, 3개 정도만 얘기하면 돼. 크게 할 필요 없어. 알겠지? 자, 됐어.
그럼 7회차 질문지 한번 보자. 자, 학교 지원 동기 이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너네들 지원한 대학교 명확하게 써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준비하고 몇 줄이면 되냐면 어차피 4-5줄이면 충분하니까 2-3개 활동만 집어넣어도 충분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있니? 이거잖아, 이거.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야. 이걸 본 거니까, 그지? 그러면 기사 연도 딱 보면서, 연도하고 일정 딱 보면서, 만약에 2020년 5월이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나 1학기 때부터 이 대학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3학년 때부터 그래서 계속 찾아보던 중에 이런 소식을 봤다, 5월 달에. 딱 정확하게 제시하라는 거야. 그럼 훨씬 더 관심도가 높아 보이니까. 학과 지원 동기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만들면 되고, 4번 잠깐 건너뛰고, 5번. 요거 질문 많이 받아. 우리 학교 말고 또 어디 지원했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너네 이제 우리 학교 말고 다른 데 혹시 지원했어?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너네? 아니요. 뭐 이럴 거야? 카드가 6개잖아. 그지? 당연히 지원한 거야, 당연히. 자, 이 와중에 첫 번째, 이 와중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 몰빵을 해서 2개나 3개를 쓴 학생들이 있어. 그럼 그때 꼭 얘기해야 돼. 저는 이 학교 너무 오고 싶어갖고 학생부 종합도 쓰고 교과도 쓰고 무슨 전형까지 썼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까지 썼어요. 여기 너무너무 오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해야 돼. 그 순간에.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또 우리 학교 말고 어디 썼니? 그랬더니 또 순진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막 또 다 얘기해. 그거 아니야. 2개 정도만 얘기하면 돼. B 대학교와 C 대학교 등을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동일학과. 자,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어떤 얘기냐면 간호학과 쓰는데 다른 학교 임상병리학과, 다른 학교 방사선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B 대학교, C 대학교의 간호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똑같은 학과 이름으로 가야 돼. 알겠지? 그리고 실제 그 학교에 그 학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착각하지 않게끔 니네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야. 예를 들면 교대 썼는데 다른 대학교 영어교육과, 다른 대학교 수학교육과, 다른 대학교 국어교육과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좋아한다고. 그거를 명심을 하고. 자, 세 번째 또 주의사항이 있어. 세 번째. 자, 잘 봐봐. 성대 썼는데 성대에서 너 다른 학교 어디 썼어? 서울대랑 고대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교수가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본 이유가 뭘까?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 어디 썼니? 그러면 바로 밑에 질문이야. 만약에 너 그거 다 붙으면 어디 올래? 이 얘기거든. 그리고 하나만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본인이 면접 보는데 그 질문을 받았다. 너무너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면 돼. 알겠지? 뽑힐만 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탈락시킬 거면 안 물어봐. 다른 학교 쓴 거 안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냥 떨어뜨리면 끝이거든. 근데 얘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어디 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근데 그 와중에 서울대랑 고대 썼어요. 그럼 너 3개 붙으면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서울대 갈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슷한데 하위권 대학으로 해야 돼. 자, 그럼 예시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 한양대도 조금 애매하고 중대, 경희대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저 근데 중대, 경희대 안 썼는데요? 상관없어. 교수들이 알아, 몰라? 모른다. 교수들이 니네 원서 어디 썼는지 몰라. 절대 알 수가 없어. 무슨 교수가 무슨 국정원도 아니고 니네가 어디 썼는지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그 학교를 설정을 해주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약간 비슷하면서 하위권 이렇게 가야 돼. 인하대인데 아주대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너무 비슷해. 알겠지? 그래서 요거 빼고 인천대, 광운대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뭔가 특색적으로 이쪽을 올 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를 2개 정도 설정을 해놔야 돼.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기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지? 그거를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쌤 제자 중에 또 한 명은 그런 애도 있었어. 이거 실제 일이야. 등급이 너무 높아서 5개 학교를 다 이렇게 그 높은 학교에 썼는데 한 학교를 완전 낮은 학교 안전빵으로 쓴 거야. 근데
근데 그걸 교과로 써야 되는데 또 최저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종합으로 이제 종합으로 썼지. 근데 그 교수가 대번 물어봤대. 너 성적 이렇게 높은데 왜 썼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거꾸로. 등급이 너무 낮은 데가 아니라 너무 높은데? 이거야. 그래서 너 붙여주면 올 거니? 그랬는데 온다! 그랬어. 근데 걔 실제로 어떻게 된 줄 알아? 예비 2번 떴어. 예비 2번. 예비 2번. 등급이 높았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합격 의지가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였어. 걔를 뽑을 이유가 없는 거야. 대학에서도. 실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것도 있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합격 의지가 만약에 있잖아. 학교에서 10명을 뽑아. 근데 솔직히 너네 이렇게 막 보면은 이게 1등부터 10등까지 쫙 내려올 것 같잖아. 그게 잘 안 돼. 너네가 하필이면 9등, 10등, 11등 요 정도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애는 아, 이 학교 너무 오고 싶대. 진짜 이 학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오고 싶어. 근데 어떤 학생은 아, 글쎄요. 다 붙으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너무 오고 싶은 애는 9등 주는 거고 고민해보고 싶은 애는 11등 주는 거야. 실제로. 그런 것도 굉장히 면접에서 좌우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먼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쌤 제자들 중에는 장학생들도 되게 많거든. 장학생도 똑같아. 1등을 줄지 2등을 줄지 3등을 줄지는 합격 의지에 따라서 나뉘는 거야. 왜냐면 봐봐. 얘도 잘했고 얘도 잘했고 얘도 잘했어. 성적도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아. 근데 누구 1등 주고 싶을 것 같아? 내가 교수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오고 싶다는 애 주고 싶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쌤 제자 중에 2.6등급인데 인하대 4년 장학생 들어간 애 있어. 2.6인데. 그냥 합격이 아니라 4년 장학생이야. 4.8인데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4년 장학생 들어간 애도 있어. 그러니까 합격한 게 능사가 아니라 4.8인데 어떻게 4년 장학생이 되냐고.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 실제. 그리고 순천향대 걔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만 원인가 8만 원인가 그거 내고 다니는데. 얼마나 좋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사실 좌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4번과 7번이야. 4번과 7번. 금방 끝나. 우리 학교 혹은 우리 학과의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소서 4번에 쓴 친구들도 있고 안 쓴 친구들도 있어. 그지? 자, 근데 쓴 친구들 같은 경우 또 역시 마찬가지야. 선생님 똑같이 하나요? 아니야. 자소서는 한 꼭지, 한 주제를 잡아서 구체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면접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면접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저는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경험을 나열식으로만 얘기할 거야. 알겠지? 자소서는 이렇게 썼으면 안 돼. 자소서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잘했는지를 보여줬지만 면접은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했어요. 동아리, 대회, 수상, 독서, 토론, 주제 탐구 이거를 쭉쭉쭉 제목만 나열하라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교수가 물어봐. 뭐라고?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보게 돼 있어,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추가 질문이 나와. 그럼 추가 질문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를 골라서 특히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1순위로 좋은 게 뭐가 있냐?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게 좋겠지, 그지? 당연히. 그래서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실적이 명쾌하게 보이는 게 좋다. 그 얘기는 뭐야? 수상 기록이 가장 좋다는 거야.
칭찬을 받았다와 금상을 받았다는 다르겠지. 그걸 보여주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선생님, 요거 열거할 때, 요것도 마찬가지. 동아리, 주제 탐구,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이제 뭐 발표, 아니면 수상,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겠지. 근데 여기에서 전공적 합성도 중요한데, 뭐도 언급을 해라? 인성도 언급을 해줘야 돼. 그럼 인성을 언급하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혹시 학생회나 학생회장, 반장 같은 거 했으면 여기서 꼭 얘기해. 혹시 했으면 얘기를 해줘.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부장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기장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근데 만약에 없어 또. 만약에 선생님 저 학교 다닐 때 뭐 학생회장, 부장, 뭐 반장 해본 적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 그냥 하다못해 끈기를 갖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혹은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혹은 도전정신이 강하다 정도라도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냥 던지라고. 알겠지? 그냥 던져.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저 나중에 또 물어보면 어떡하죠? 이거 어차피 어디에 있지? 장점에 있어, 니네. 그지? 장점에서 우리 인성에 관한 거 장점 하나 쓰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얘기를 해주면 돼.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럼 7번. 우리는 왜 다른 지원자가 아니라 본인을 뽑아야 됩니까? 왜 네가 합격해야 되니? 본인이 합격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이런 질문도 있어. 왜 본인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단순해. 취지는 뭐겠어? 내가 다른 애들보다 잘났으니까. 그지? 자, 근데 잘났으니까를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잘 준비해 왔으니까야, 결국엔. 그럼 뭐야? 이 대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4번과 7번은 같은 대답이야, 사실. 여기서 또 자기 자랑하거나 장점을 얘기하면 안 돼.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4번과 7번이 같은 거고 7번을 장점, 강점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알겠지? 그렇게만 해주면 돼.